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소단원 한글의 창제 원리. 자, 오늘은 어디까지 진도 나갈지 미리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70쪽인데 우리 어디까지 진도 나갈 거냐면은 바로 여기 73쪽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70쪽 한글의 창제 원리.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니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이 항상 수업 전에 학습 목표를 강조를 해요. 자, 선생님 아까 창제가 뭔지 설명을 했었죠. 창제라는 거는 글자를 만든다. 글자를 창조함, 글자를 만듦 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창제 원리라는 거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의미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뭐를 배울 거냐면 창제 배경, 왜 창제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왜 창제했을까? 자, 두 번째 창제 정신. 선생님, 정신은 뭐예요? 자, 글자에 담긴 의미, 뜻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도대체 이것도 왜 투죠?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글자에는 이런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원리인데요. 창제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글자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자음의 창제 원리, 자음의 창제 원리, 그 다음에 모음의 원리. 원리라고 썼지만 여러분 여기 사이에는 창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모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가 아니고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가 이 단원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쉬우니까 금방금방 진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왕을 만나다. 우리가 이게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미리 읽어본 친구들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 요 귀여운 두 친구 있죠. 요 두 친구가 여기 멋진 세종대왕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가상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이 친구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창제 배경 여기다 표시해야겠죠? 창제 배경 맞아요. 어떻게 왜 여기다 써주세요. 왜 창제했지?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한 명씩 이렇게 시켜보면 좋을 텐데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선생님 혼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애가 물었어요.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저희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정도 후에 미래에서 왔습니다. 한글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세종대왕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한글이 만들어지고 600년 후요? 600년이나 됐나요? 그래서 질문.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 한글이 왜 중요할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글이 몇 년도에 창제되었다고 했죠?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쵸. 1443년에 창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이 글자를 말 그대로 발명한 거죠. 발명한 게 1443년. 진짜 옛날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창제한 건 그때인데 사람들에게 짜잔 이게 내가 만든 글자예요 라고 반포, 그런 거 우리가 반포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공개한 거죠. 그거는 1446년입니다. 이때 글자를 반포했어요. 공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600년 정도 후라고 하니까 대충 600 더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예요? 2043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20년 정도, 한 580년 정도 후긴 한데 대충 요 정도 뒤에 미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뭘 여쭤볼까요? 한번 볼까요? 세종대왕님께서 600년 후에도 한글이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군요. 미래의 학생들이 한글을 알고 싶어 과거로 오더니 대견하기도 하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이 후손들은 세종대왕님께서 남겨주신 한글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글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 약간 비정상회담 이런 예능 본 적 있어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유튜브 막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검색을 할 때 뭐 국뽕 영상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한글에 관련된 영상이 무조건 있습니다. 약간 우리 한국에 대한 약간 이런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는 영상들을 검색을 해보면 요즘엔 약간 BTS 이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BTS, 한글, 뭐 김연아, 김치 뭐 이런 거 많이 뜨죠. 요즘에는 K-팝이 많이 뜨는 것 같긴 한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한글이에요. 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글자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학생이 이제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자,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글자를 만든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하던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군주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군주. 약간 군주라는 말이 요즘에는 사실 쓸 일이 없죠. 요즘에는 대통령 체제이다 보니까 군주라는 말이 왕을 뜻하는 말인데 왕을 뜻하는 말이니까 요즘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 여러분 좀 게임 같은 거에 좀 쓰이지 않나요? 게임 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뭐 바람의 왕국의 군주 막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여기 72쪽에 밑에를 보면요. 군주,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 왕이 보통 우리가 왕을 생각하면은 왕은 너무 대단하니까 약간 막 옆에서 시종들이 막 시종 들어주고 막 자기 손으로 별로 뭐 하는 거 없고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가 뭐 정치 뭐 결정하고 이런 걸 하지만 뭔가 막 발명하는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의 군주, 이 조선의 왕이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까닭, 이유죠. 선생님이 아까 배경이 왜? 라고 했어요. 왜? 왜 만들었는데?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세종대왕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렸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아까 보여줬죠? 서동요 같은 거 한자를 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말과 중국어에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 떠올려 보면은 쉽게 생각이 될 거예요. 우리 말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자로 쓸 때는 아은 여을 에해 막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말과 중국어의 말소리, 성조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겠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말과 우리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혹시 한 페이지 잠깐 돌아가 볼게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창제 배경과 정신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거 두 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왜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래서 만든 글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왜를 확인을 했으면은 우리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한글에는 세종대왕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중국과 달라서 우리말을 만들어냈다. 그쵸? 여러분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걸 자주정신이라고 합니다. 자주가 그 색깔의 자주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예쁜 거 파는 자주가 아닙니다. 이 자주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적인 민족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주체적이다 할 때 그 주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자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중국의 신하다 막 이런 인식들도 있었죠. 하지만 세종대왕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선 그 자체로 주체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글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창제 정신입니다. 자주 정신, 여기에다가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겠네요. 다른 나라의 문자로는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학생이 더욱이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에 이르잖아요. 이를 모두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자 혹시 공부하거나 중국어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자는 상형 문자, 그러니까 상형이라는 거는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란 뜻인데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 물건 하나의 그 단어마다 다 글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왕을 소리로 쓰잖아요. 왕. 근데 중국어로는 왕이라는 뜻의 글자가 아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얘를 소리를 나타낸 글자라고 해서 표음 문자라고 해요. 소리를 표현한 글자라는 뜻이고요. 왕, 이렇게 한자처럼 쓰는 거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라고 해요. 근데 한글은 표음 문자인 반면에 우리 중국어는 표의, 뜻을 나타내는 문자여서 굉장히 단어 수가 많은 거죠. 글자 수가 많은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요.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요. 특히 가난한 일반 백성은 온종일 일하느라 한자를 배울 시간조차 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그 양반들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농부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하루 종일 농사 짓고 뭐 소 몰고 뭐 새참 먹고 다시 농사하고 이렇게 지냈을 텐데 한자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수만 자에 달하는 한자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대신 양반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한자를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적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한자로 써놨겠죠? 벌목 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벌목 금지라고 써놨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벤 거죠. 난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베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관아에서 사또가 너 일로 와. 너 어떻게 나무 베지 말라는데 나무를 뱄어? 이렇게 한 거죠.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럼 공부를 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글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까막눈이랑 무슨 뜻인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자,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애민정신이라고 합니다. 백성 민자의 사랑 애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마음, 이게 두 번째 이유이자 두 번째 정신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남학생이 위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났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맞아요. 또한 글자를 모르니 평생 책 한 권도 읽지 못한 백성들도 많았어요. 여기서도 애민정신이 드러나죠. 나는 모든 백성이 책을 읽으면서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의 기본적인 도리를 배우고 지혜로워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 이게 세 번째 이유였던 거죠. 다른 글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 쉽고 편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실용적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실용정신이 세 번째 정신입니다. 우리가 실용적이다 라고 하면 보통 편리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용이 사용할 용자고 실이 실제적이다 할 때 그 실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기에 편한 글자를 만들기 위한 게 이 세종대왕님의 글자를 만든 이유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총 3가지의 창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이 여기 포스트잇을 가지고 왔어요. 포스트잇 위에다가 한번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필기하는 내용을요, 여러분도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해두고 그거를 찍어서 과제방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제 총 2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선생님이 영어로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게 과연 한글로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 여러분 교과서에 필기해서 필기한 내용 사진 찍어서 올리기, 요 2가지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창제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창제 배경이 왜? 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창제 배경. 이 창제 배경을 바탕으로 창제 정신. 그러니까 요거는 창제 정신은 우리가 세종대왕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 자, 요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 요거를 창제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 때문이었죠? 그렇죠. 우리말과 중국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 중국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셨고, 여기서 드러나는 창제 정신이 여러분 무슨 정신이요? 지읒지읒. 그쵸. 자주 정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자. 우리 한국은 자기 주체적인 나라니까 글자도 자기 주체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창제 배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셨죠? 그렇죠. 우리 72쪽 맨 마지막에 써있죠. 백성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평생 책을 한 권도 읽지 못했고, 그래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자, 이거 무슨 정신이에요, 여러분? 애민정신.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글자를 만드셨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쵸.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 자, 쉽게 배우고 쉽고 편한 글자가 만들기 위해서 글자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창제 정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두 글자? 그쵸. 실용정신, 실용적인 글자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자, 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한 요 3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요거 찍어가지고 우리 과제방에다가 올려보면 되겠습니다. 창제 배경, 창제 정신 이렇게 표시해두고요. 그 밑에 요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각각 3가지씩 꼭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한글이 어떤 글자이고 총 몇 자로 이루어져 있고 자음 모음은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요. 교과서에 잘 필기해 두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